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요. 투표 분석을 해보겠는데 여러분 이재명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안동시지요.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죠. 도촌리 치통마을인데 안동시 전체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선거인 수는 13만 6,331명. 투표자 수는 10만 8,216명인데요. 이 투표자 수 이것도 가짜입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말이죠. 안동시의 투표율은 79점. 그러니까 투표수 나누기 선거인 수 하게 되면 투표율이 나오는데 79.37%가 투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거는 가공된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투표율은 67.53%로 조사가 됐습니다. 무려 12%, 11.84%, 약 12%가 투표율을 높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을 높게 잡은 것이죠. 자, 이재명 후보 33,560표, 김문수 후보 65,739표 압승했죠. 그런데 65,000, 이 이재명 후보 33,560표는 가짜표가 무려 16,148표가 가짜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얻은 것은요 17,412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안동시에서 김문수 후보가 32,179표를 이겼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이긴 것은 48,327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최종 결과를 보게 되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안동시의 민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관내 사전 투표하고 제외 투표 그리고 각 풍산읍 모든 읍면동에서 관내 사전 투표했잖아요.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진짜표 2표에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것만 제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 안동시에서요 선거인 수가 제일로 많은 동네가 어디냐면 용상동입니다. 용상동 무려 선거인 수가 18,882명. 이렇게 선거인 수가 제일로 많은 지역을 조사해 보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609표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8,655표 이겼죠? 자 그런데 관내 사전에서는요 이재명 후보가 2,353표 김문수 후보가 2,396표 여러분 몇 표 차이로 이겼다고 나옵니까? 무려 43표 이겼다고 차이가 나오지요. 여러분 합계해서 8,655표 엄청나게 2배 가까이 이겼잖아요. 그런데 관내 사전에서는 43표 이겼대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2,353표 속에는 무려 가짜표가 1,757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사전 5,271명이 선거인 수인데요. 이걸 나누기 3을 하게 되면은 나누기 3 하는 이유는 진짜표 2장에 가짜표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1,757표입니다. 그러니까 2,353표 속에는 1,757표가 가짜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17.19%를 얻었고요. 김문수 후보는 66.91%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용상동에서 당일 투표에서는요. 이재명 후보가 2,256표를 얻어서 24.12%, 김문수 후보가 6,259표를 얻어서 66.93%를 얻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안동시에 있는 모든 읍면동, 풍산읍,
와룡면, 북후면, 서후면, 둥천면, 일직면, 남후면, 남선면, 애하면, 이렇게 쭉 애안면. 애안면이 애안면 어딥니까? 애안면, 안동시 애안면 도촌리가 도촌리 지통마을이 이재명 후보의 출생 동네죠. 자, 그리고 도산면, 녹천면, 중구동, 명륜동, 용산동, 서구동, 태화동, 평화동, 안기동, 옥동, 송화동, 강남동 모든 지역에서 사전선거에서 진짜표 2표에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안동시에서 16,000, 여러분 보세요. 이거 다 이렇게 숫자로 다 계산이 된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못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조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16,148표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총 안동시에서 얻은 것은 33,560표가 아니라 17,412표. 김문수 후보는 65,739표. 결과적으로 얼마를 이겼다고요? 48,327표 압승했습니다. 지지도를 살펴보니까요. 이재명 후보, 언론에서는 30% 이상 이재명 후보가 얻었다 이렇게 발표가 됐었죠. 그러나 실제로 얻은 것은 20.94%.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안동시에서 79.05%. 두 후보만 비교했습니다. 두 후보 숫자만 가지고 이재명 후보 20.94%, 김문수 후보 79.05%. 압도적으로 승리했죠. 그런데 내일 말이죠. 이재명의 고향 안동시 애안면 도촌리 지통마을에서 당선 축하 잔치를 하기로 했죠. 내일. 그런데 취소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동네는 잔치를 벌려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또 축하를 해야 되고요. 뭐 프랭카드 붙이고 뭐 난리 나지요. 자, 그런데 안동 지통마을에서 준비하고 있던 당선 축하 잔치가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마을 내외 일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데일리 기사에 의하면은요.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시 애안면 도촌리 지통마을은 15일 대통령 당선 축하잔치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잔치를 위한 초청장과 일부 음식 등이 준비됐지만 마을 일부 주민과 외부 시민들의 반대가 거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피고인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으니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동시에서 2대 8입니다. 20.94, 79.05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10명 중에 이재명 2명, 김문수 8명을 찬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명 중에 21명, 79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날 잔치에 참석하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실까지 이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2일 안동 MBC 보도에 따르면요, 잔치를 기대했던 지통마을 주민들은 이재명 일가에 대한 왜곡이 너무도 심하게 퍼져 있어 안타깝다며 마음 좋기로 소문난 이장집이었던 대통령 집안 이야기가 제대로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재호 도촌리 이장은 잔치라는 것은 모두가 즐겨야 하는 건데 거기서 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잔치가 아니다. 아쉬워 눈물을 흘릴 정도라고도 전했습니다. 지통마을은 경북 안동에서 차로 1시간가량 떨어진 시골 마을입니다. 현재는 약 40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데요. 이 마을은 최근에 이 대통령 당선 후 그의 생과 터와 기운을 받기 위해 한적한 마을에 주말 평균 1000여 명의 방문객이 오는 관광 코스로 변모했다고 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안동 유세에서
나는 안동에서 태어났고 안동의 물을 먹고 안동의 쌀을 먹고 안동의 풀을 먹고 자랐습니다. 우리 선대들도 모두 안동에 묻혀 있습니다. 나도 아마 삶이 끝나면 안동에 묻힐 것입니다. 고향은 나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고향민들의 지지를 호소한 바 있지요. 그런데 우리 고향 안동분들은 왜 이렇게 나를 어여삐 여겨주지 않느냐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죠. 후보 시절에. 자, 지난 21대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경북 안동에서 30% 이상 득표를 얻으며 고향 표심이 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대12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20.94% 지지를 얻었네요. 김문수 후보는 79.05%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민심 아니겠습니까? 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재판 중지법이 발의가 됐죠. 형사소송법에서 대통령의 당선이 되면 모든 그 형사상의 재판이 공판 절차가 중지시킨다. 이런 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됐는데 글쎄 본회의에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원래 6월 18일 날 재판 일정이 고등법원에서 있었는데요.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재판 중지법을 연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바로 이게 표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선관위는 뭐 30% 이상 얻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20.94%, 김문수 후보가 79.05%, 그리고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 안동시의 투표율은 79.37%라고 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67.53%로 약 몇 프로입니까? 11.84%가 잘못된 것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이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말 범죄 집단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을 우롱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시청자 중에는 당연히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분도 있고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다 송진호 이렇게 다 지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다 비밀 투표고 다 여러분들 자유 표시 아니겠습니까? 자유 의사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가 공정성과 투명성과 모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는데 우리 주권이 이렇게 박탈당해서 되겠습니까? 부정선거가 있으면 되겠냐고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언론들이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라고 하고 부정선거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 아마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이런 기자회견이 있게 되면 한국의 국격은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여러분, 모든 선거,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뭡니까? 선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선거가 부정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반드시 부정선거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부정선거의 그런 조작은 중국 CCP들이 하지 않았나 이런 뭐 저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감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좀 밝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